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정면 돌파. 대한민국 미래대표 백현빈의 정면 돌파. 진행자 백현빈입니다. 최근 이슈를 보면 참 곳곳에서 여러 신당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이름도 비슷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기사의 일면에서는 창당 소식과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각 변동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정치가 보다 시민 중심으로 그리고 평범한 당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특별히 그렇게 여의도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또 젊고 또 혁신적인 의원님을 한번 모시고 우리가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역임하셨고요. 네,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굉장히 젠틀하신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 저도 좀 젠틀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신당 중에 하나가 새로운 미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 신당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 신당 먼저 한번 말씀을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탈당하실 때 그 행보에 대해서 제가 비판도 강하게 한 바가 있고 새로운 미래라고 되어 있군요. 보니까 사실 이름을 이제 외우기가 어렵게 되어 있을 정도로 좀 헷갈리고 또 결국 저 이름들이 곧 다 바뀌겠죠. 근데 보면서 솔직히 드는 느낌은 새로운 미래라기보다는 그냥 익숙한 과거의 풍경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새로운 미래보다는 익숙한 과거로 느껴진다 이렇게 네. 말씀을 주셨네요. 또 신당이 있어요. 제가 오늘 뵙자마자 이렇게 신당만 시리즈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미래도 지금 낯선데 이번엔 개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 좋은 단어는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또 창당하는 이 개혁신당.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 대선을 승리할 때 대표로 이끌었던 이준석 대표의 정치를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상당히 사회를 양분화시키거나 좀 대립의 구도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윤석열 이제 당시 후보가 여가부 폐지라는 거를 딱 7글자를 여성가족부 폐지를 SNS에 내걸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갈등을 촉발하는 어떤 키워드들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또 어르신 무임승차를 좀 구조조정하겠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젊은 사람과 또 연륜이 있으신 분들 사이에 이 또 대립구도를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정치에서 개혁이라는 이름과 이게 매칭이 잘 될까요? 이준석 대표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에서 나가신 분들에 비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명료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 세력 내에서의 개혁 포지셔닝을 잡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색깔도 더 크게 보면 붉은 계통을 연상할 수 있는 그 중에서의 하나의 색을 선택해서 이후 전체적으로 현재의 붉은색 진영의 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자기 포지션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에서 나간 분들에 비해서는 상황 인식,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 향후 진로에 대한 방향 감각, 전략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솔직하기도 하고 명료하다고 봅니다. 그것과 별도로 바람직했고 바람직하고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를 갈라치기의 측면, 거기 최근에는 이제 세대를 갈라치는 갈라치기의 측면이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비교적 합리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고 지난번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태도와 마찬가지로 노인 무임승차 그거를 유료화하는 그것도 본질은 똑같죠. 본인의 일정한 지분을 얻는 정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노인 우대 대상층을 가르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철학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그런 갈라치기를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이 옳은가라는 점에서는 합리적 토론을 하면은 일정하게 그 얘기에 있어서 경청해 볼 대목도
있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 식의 접근이 요번 무임승차권만 놓고 보더라도 별로 맞거나 지혜롭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령 기본소득과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토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논쟁이 있는데 정책 분야에서 특히나 대중교통 분야는 점진적으로 기본 서비스 차원에서 무상화를 지향해 가야 된다라는 흐름이 국내외적으로 있고 이미 그것이 일정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다지 정책적으로 꼭 설득적이지도 않고 재정을 걱정한다는 관점에서 꼭 합리적이지도 않고 큰 시대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 그런 논쟁성 상표 정책을 내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연 이 중산층과 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명품이, 주가 조작이, 그리고 50억이 이게 중산층과 서민의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인가?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뭐 굳이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가 없죠. 뭐 그냥 국민들이 보고 이거 아닌가요? 이렇게 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조차도 이거는 국민들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다가 지금 저 윤석열, 용산, 김건희 그쪽에서 발끈한 거잖아요. 이 총선이 이제 가까워지면서 이런 부분에서 과연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지금 이런 지적들이 말 그대로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나올 때, 이때 그러면은 민주당에 계시는 입장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시각, 중산층과 서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적인 시각에서 민주당이 제시할 수 있는 어젠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민주당의 시각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적인 대중정당이고 특권층이 아닌 정치 경제적 특권층이 아닌 보통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경제 구조에서 본다면은 현재로서는 중산층과 서민을 포괄하는 다수 대중의 시각에서 보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의 대부분 국회의원이라든가 당은 현재의 시기를 위기로 보고 있죠.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부터 15년 전에 MB 때 민주주의, 평화, 민생경제의 위기, 3대 위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똑같다. 더 심화됐다. 거기에 저출생이라는 어떤 국가 존속을 흔드는 구조적 위기까지 포함한 4대 위기, 그리고 그거를 종합한, 이거를 근데 풀어나갈 정치 세력이 국정 집권 세력이어야 되는데 집권 세력이 손 놓고 있으니까 국정 위기,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인 거죠. 그 중에서도 이 평화와 전쟁 예방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청년 정치인 김민석을 지금 2024년 국회의원 김민석 의원님이 보고 계십니다. 진정한 새로운 정치, 젊은 정치, 진정한 여의도 재건축의 방향 아주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김민석의 대중교통이라는 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10분짜리.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김대중 정신으로 새로운 길을 찾자 이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정치인은 깊이와 역사의식과 문제의식과 정책 비전이 명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멘토로서 생각하고 그냥 과거로서가 아니라 새롭게 그런 정신으로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런 하나의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새로운 DJ, 젊은 DJ, 뉴 DJ, 영 DJ들을 많이 만드는데, 많이 배출되는데 저도 조금 기여하는 그런 정치를 해나가겠다. 그것이 저의 남아있는 역사적인 소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어떤 새로운 행동을 하는 데만 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보고 또 나와 괴리된 곳을 바라보는 데만 답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이웃 곁에, 우리 시민 곁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일상과 삶의 그 곁에 가장 중요한 답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현빈의 정면 돌파, 변함없이 민생을 향해서 정면으로 돌파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정면 돌파.